안녕하세요. 아침부터 한전기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곧장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장 초반부터 너무 강한 모습을 보여주길래 눌림에서 잡아보려고 기다렸습니다. 조금 내려오면 잡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잘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정고점을 넘어 신고가를 찍게 됩니다. 92,000원을 찍었죠.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틀 조정을 거치고 오늘 출발하는 건가 생각이 들었죠. 이틀 조정할 때도 음봉이 아니라 조금씩 상승 마감하면서 슬근슬근 올라왔었죠. 음봉 조정이 아니라 상승 조정하는 것도 그만큼 시세가 강하다는 시그널입니다. 조정을 하면서 주가가 내려와야 하는데 조정조차 매수하는 사람이 많아서 가격은 밀려 올라온 것이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91,000원에 잡아보려고 했지만 92,000원을 찍었고 92,000원을 찍는 걸 보고 91,500원에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91,500원에 못 잡았습니다. 좋은 종목은 조금이라도 싸게 잡으려다가 오히려 더 높게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박셀바이오도 조금만 더 싸게 매수하려다가 완전히 놓쳐버렸죠. 한전기술도 마찬가지로 몇 호가 조금 싸게 잡으려다가 오히려 높게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그냥 위로 사면 되지 않느냐?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봉이 나오고 곧장 음봉으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확 줄고 횡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팔딱팔딱 살아있으면서 조정을 거칠 때 밑꼬리를 잡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세가 살아있는 걸 확인하면서 아주 찰나의 순간 밑꼬리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잘 안되죠. 한전기술의 장초반 거래량을 보면 전날 오후장 거래량보다 월등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장초반에 거래가 활발히 일어난다는 건 매수자가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매도자가 많다면 음봉으로 떨어질 겁니다. 매도자가 많은데 받아주는 매수자가 없다면 수직으로 떨어지겠죠. 반대로 양봉이 나올 때의 거래량은 매수자가 만듭니다. 누군가 위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군가는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시세를 유지해준다는 건 누군가 많이 매수하고 누군가 많이 매도했는데 매수자가 우위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가격을 올렸다는 것이죠. 한전기술의 거래량을 보면 아침에 활발했던 거래량이 다소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밀렸죠. 거래량이 꾸준히 유지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딱 끊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쉽게 따라 붙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거래량 차트를 보면 이전 거래량보다 이번 거래량이 높을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한전기술의 거래량을 보면 3번 연속 파란색 거래량이 표시되었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눈으로 봐도 거래량이 2만 주에서 15,000주, 만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막대 그래프의 크기로도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파란색 색깔로도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을 거칠 때 거래량이 줄어들면 좋은 징조이기도 합니다. 다시 반등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시세가 나옵니다. 다른 종목을 살펴보다가 한전기술 차트를 보니 거래량이 터지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가는 날이구나 확인이 되는 것이죠. 한전기술이 아침부터 수상하더니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정고점을 넘어 당일에는 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매수하지 못했는데 막상 양봉을 보니까 따라붙기가 겁이 납니다. 하지만 오늘 가는 날이라면 10% 이상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이 바로 그날인지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면서 좀 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장 초반 거래량도 많이 터졌다고 생각했는데 상승하면서 거래량은 더욱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4만주 이상 터졌죠. 9만원 곱하기 4만주는 36억 원입니다. 92,000원에 매수해도 괜찮았는데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사도 심리적으로 편안한 자리인 93,000원에 매수 주문을 넣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라면 조금 물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돌파하자마자 매수한 가격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나쁜 타점은 아닙니다. 시세 초입에 매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침에 매수하지 않고 이렇게 돌파를 관찰하고 나서 매수하는 게 더욱 안전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평단가는 높게 매수한 것이지만 확실한 구간에서 매수하기 때문이죠. 아침에 매수하면 평단가는 낮겠지만 오늘이 그날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장 초반에만 반짝 시세가 나고 그대로 고꾸라져서 횡보하거나 심지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 초반에 시세가 강력하다는 걸 느꼈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계속 체크하는 겁니다. 조정을 거치고 있을 때도 체크하다가 이제 눌림 후 재차 상승하면서 돌파할 때 매수하면 정확도가 높아지죠. 거래량이 터지는 건 당연히 필수입니다. 누군가는 92,000원 정고점에 매도했겠지만 누군가는 92,000원 정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합니다. 저는 더 높은 가격 93,000원에 매수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윗골이 달리고 내려오지만 시세가 여기서 죽을 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좋은 종목을 정말 좋은 자리에서 매수했다면 잘 물리지 않습니다. 매수하자마자 곧장 수익권에 진입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좋은 징조가 떴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로 매도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편안하죠. 왜? 이미 수익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수익 구간에 들어오면 마음이 정말 편안합니다. 내 평단가에서 가격이 놀고 있으면 조금 불안하고요. 매수하자마자 조금 물리면 매우 불안합니다. 이럴 땐 손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정기술은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구름 위에 앉아있듯이 편안합니다. 상승 각도가 너무 가파른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스캘퍼 입장에서는 곧장 양봉의 꼭대기에서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 매도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이 그날이라면 한정기술은 5%대에서 시세가 마무리되지 않는다. 이건 시작이고 이후에 더 큰 상승이 나온다. 첫 스타트가 이 정도 가파르기라면 나중에는 더욱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매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조정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조정을 거치더라도 가격 방어가 될 겁니다. 심하게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도 내 평단가를 위협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만약 위협한다면 어쩔 수 없이 손절해야겠죠. 한번 상승이 마무리되고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언제 음봉이 출현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버틸 생각입니다. 음봉이 떠도 상단에서 가격 방어가 되면서 조정을 거치고 재차 상승할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가격이 흘러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흘러내리면 손절하면 됩니다. 그냥 벌어놓은 수익 다시 반납하면 되는 겁니다. 조정을 거치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위로 사는 매수세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위로 다시 매수하죠. 이렇게 윗꼬리를 잡아먹고 다시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죠. 돌파해서 상승하려고 하는데 95,500원에 매도벽이 세워집니다. 단기 저항선의 역할을 하죠. 이전 윗꼬리를 저항으로 생각하고 누군가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단기 고점이니까 더 상승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95,500원에 매도 주문을 넣은 사람은 물량이 크죠. 이 정도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중입니다. 저기서 매도하고 다시 눌림에서 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걸 잡아먹고 상승시키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도 주문을 넣는 사람도 물량이 크고 저걸 잡아먹는 사람도 물량이 큽니다. 누가 맞을까요? 호가창에서는 작은 금액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큰 물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면 좀 더 정확합니다. 상승할 때도 매수하는 큰 물량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하락할 때도 매도하는 큰 물량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큰 물량이 나오면 호가는 돌파가 됩니다. 상승 돌파, 하락 돌파를 볼 수 있죠. 주가는 단기적으로 수급으로 움직입니다. 큰 손이 매수하면 호가를 뚫어주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하고요. 큰 손이 매도하면 호가를 뚫어주면서 단기적으로 급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물량이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 눈여겨봐야 합니다. 작은 매수 매도 물량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중에도 큰 매도 물량이 출회되는지 눈여겨봐야 합니다. 큰 손들은 미리 매도 주문을 걸어놓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상승하는 도중에 갑자기 벽을 만드는 큰 손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단기 고점입니다. 큰 손은 큰 손인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큰 손인 것이죠. 주가를 보는 눈이 일반인보다 정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큰 손의 물량을 자세히 봐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가는 단기적으로 큰 손의 수급에 의해 변동됩니다. 두 번째는 큰 손은 큰 손인 이유가 있습니다. 주가를 잘 보고 매매를 잘한다는 뜻이죠. 상식적으로 억대 물량을 베팅하는 사람은 무언가 알고 베팅하는 것이죠. 모르는데 그리 큰 돈을 베팅할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베팅하는 사람은 영원히 큰 손일 수가 없습니다. 깡통차고 퇴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큰 손은 지속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치고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매수세가 실종되자 밑으로 던지는 큰 물량들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기 고점이라는 걸 눈치채고 던지는 것이죠. 주식 투자는 눈치가 빨라야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반대로 느긋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야 하죠. 진짜 고점에서는 곧장 탈출해야 하지만 단기 고점에서는 느긋하게 조정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단기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잡으려다가 영영 못 잡고 놓쳐버리는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기 고점이라 생각되면 그냥 하락을 몸으로 막고 버티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게 상승 추세를 타면서 상승하다가 진짜 고점이라 생각하면 눈치 빠르게 던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단기 고점에서는 매도하지 않고 기다리고, 추가 상승 여력이 없는 고점에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하고 탈출해야 합니다. 거래량을 보면 장대 양봉까지 증가하다가 윗꼬리 음봉이 나오면서부터 거래량이 파란색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만 주, 4만 주 이렇게 감소하고 있죠. 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방향을 잡게 되면 다시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조정을 거치면서 더 치고 나가지 못하자 밑으로 던지는 물량이 나오면서 음봉이 뜨는데, 이때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고 나서 차트를 보면 쉽습니다. 사후적으로 차트를 보면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면 되겠다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의 호가창을 보면 사야 할 자리에서는 무서워서 못 사고 팔아야 할 자리에서는 더 갈 것 같아서 못 팝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것입니다. 주가가 조정을 거치는 자리인데 매도세가 무섭게 쏟아져 내려옵니다.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무서움이 느껴지죠. 거래량이 늘면서 음봉이 출현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시간으로 지켜보면 이게 조정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강력한 매도세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눌림에서 매수하는 게 어렵죠. 낙주 같은 매도세 속에서 눌림 자리를 차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차트를 보면 초록선에서 한번 정지해 주어야 하는데 실제로도 정지해 주었습니다. 방금 엄청난 매도세가 쏟아져 나왔는데 겁이 안 난다면 실력자입니다. 조정인 걸 알면서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세가 쏟아져 내려오면 누구나 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겁이 날 때 매수하면 그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면 의외로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정말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맨날 돈을 잃다 보니까 내가 하는 행동을 거꾸로 하면 손실이 아니라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실제로 행동에 옮겼는데 수익이 났습니다. 놀라웠죠? 매수하고 싶을 때 매도하고, 매도하고 싶을 때 매수했습니다. 그 결과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오래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의 심리를 거꾸로 역행해서 매매해야 하니까 너무 힘들었죠. 나는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하고 싶을 때는 매도해야 하고, 나는 정말 매도하고 싶은데 매도하고 싶을 때는 매수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반대로 행동하는 게 어렵다는 걸 이때 알았습니다. 내 심리와 반대로 매수 매도하면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최저점 손절을 할 때 생각해보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버티다가 정말 못 버티겠다 싶어서 던지면 거기가 최저점이잖아요. 그때 사실은 매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사실은 추가 매수해서 물타기를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물타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리는 항상 최저점에 못 버티고 매도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하락하는데 내가 버틸만 하다? 아직 저점이 아닙니다. 더 빠지죠. 내가 못 버티고 던질 때가 저점입니다. 한정기술은 어느새 음봉을 잡아먹고 올라왔습니다. 조정도 짧게 겪고 반등하기 시작한 것이죠. 주가는 등락이 있습니다. 파동이 있죠. 무한정 상승하기만 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오르다 보면 조정을 거치게 되고, 주가는 다소 내려왔다가 다시 들어올리고 돌파가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가는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조정이라면 불안할 거 없이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알아서 돌파가 일어나면서 추가 상승합니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것은 지금 이 하락이 가격 조정인지 진짜 하락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은 공부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알려줄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알아야죠. 내 머릿속에 공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내 가슴에 그 경험들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현재 차트와 호가창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과연 전고점을 돌파하고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고수가 아니라면 현 상황에서 돌파 흐름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래량도 대폭 감소한 상태입니다. 앞서 상승하는 중에는 4만주, 5만주 거래량이 터지던 게 2만주밖에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물량을 한번 쓸어 담았습니다. 꽤 큰 물량이 들어왔죠. 여러 호가의 물량을 쓸어 갔습니다. 여기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왔다. 한정기술을 급등시키기 위해 누군가 칼을 빼들은 것이죠. 이어서 시장가 매수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때 한정기술을 보고 있던 투자자라면 따라서 매수해야 합니다. 이때가 기회인 겁니다. 기회는 자명하게 보입니다. 평소와 다른 강력한 매수세가 눈에 보이죠. 누가 봐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기회를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한정기술을 발견하는 시간은 이렇게 이미 상승하고 나서입니다.
조건 검색이든 가격 급등이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이든 거래대금 상이든 관심 종목이든 반짝반짝할 때 클릭해서 상승했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이미 사건이 발생하고 그 결과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건 자명하죠.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발견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회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기회를 보면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딱 봐도 뭔가 벌어지고 있는데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양봉이 시원하게 뽑히고 나서는 추가 매수하면 먹을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양봉이 뽑히기 전에 시장가 매수를 보고 눈치채고 따라 매수해야 적절한 시기에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찰나의 순간이죠. 아마 단타 매매를 할 때마다 왜 나는 매수하고 나서 수익폭이 작을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이미 상승하고 나서 진입해서 그럴 겁니다. 조정을 거치고 있던 종목이 상승하려는 찰나에 먼저 매수해서 양봉을 먹어야 수익폭이 큽니다. 이미 상승하고 나서 진입하면 수익폭이 작습니다. 오히려 고점 매수가 됩니다. 이후 하락하는 걸 지켜보다가 손절할 수밖에 없죠. 주식 투자는 칼만 안 들었지 냉혹한 전쟁터입니다. 어려운 승자 독식 시장이죠. 위너 테이크스 올 하는 시장입니다. 그런 주식 시장의 승자들이 과연 초보자들에게도 먹을 기회를 줄까요? 절대 안 줍니다. 순식간에 물량을 쓸어간 다음에 고점의 물량을 넘겨주죠. 그래서 매수하는 타이밍은 정말 찰나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을 잡지 못한다면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쉬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 차트를 되돌려 보면 여기서 매수하고 저기서 매도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매수하는 시점은 정말 찰나라서 빠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양봉 나오기 전에 매수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까 봤듯이 거래량이 줄어있고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매수세가 순식간에 들어오고 상승할 때는 분명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지만 너무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놓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곧장 VI를 뚫고 올라갈 것처럼 개미들을 꼬십니다. 이렇게 급등해서 VI를 돌파해서 올라가면 갭이 뜨고 또 한 번 급등해서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 상상하게 만듭니다. 희망 회로를 돌리게 만들죠.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VI 이전에서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다면 그건 고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VI 전에 매수하는 타점은 위험이 큰 매매죠. 한번 양봉이 나오고 나서 VI 앞에서 거래가 활발히 일어난다면 고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말 강한 종목은 VI까지 지킹합니다. 보통은 VI를 돌파하지 못하고 몇 번 조정을 거치다가 에너지를 응축시켜서 한 번에 돌파합니다. 처음부터 VI를 지킹하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드뭅니다. 그러니까 한정기술이 VI 앞에서 활발히 거래된다고 낚여서 따라 매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점 매수하고 물리게 됩니다. 우리가 단타를 치기 위해서 이 종목 저 종목 찾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한정기술처럼 1차 상승 후 2차 상승까지 완료된 종목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신기하게도 우리의 심리는 이 양봉 차트를 보면서 매수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매수하면 그냥 물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 순서대로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살아나는 지점은 1차 상승 파동 후 2차 상승 파동입니다. 급등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곧장 따라 사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상승했다면 그 다음 순서는 상승이 아닙니다. 상승했다면 그 다음 순서는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봤다면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음 조정은 언제 시작될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쉽게 매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정을 생각하기 전에 불타오르는 장대 양봉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급등하지 않을까 헛된 기대감을 품게 되고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매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 나는 얼마를 벌 수 있을까 계산하면서 VI 전에 매수합니다. 하지만 VI는 낚시고 이내 조정 국면에 들어갑니다. 갑자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아까와 같이 활발한 매수세는 사라집니다. 물려버리는 것이죠. 아니 방금까지 활발했는데 다들 어디 간 건가 싶겠지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앞서 1차 상승 후 2차 상승 직전의 거래량을 보시면 대폭 감소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대폭 감소한 상태로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으니까 다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2차 상승했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2차 상승 후에는 마찬가지로 조정을 거치면서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그
급등을 바라고 고점 매수하여 들어왔던 투자자는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버티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손절하게 되죠. 그러면 또 주가는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더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매매는 상승에 매수하고 조정에 손절하는 매매입니다. 조정에 매수하고 상승에 매도해야 하죠. 상승한 걸 보고 나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상승한 걸 보기 전에 매수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랜 기간 동안 생각해 왔는데요. 사람은 시각적인 동물이고 리니어하게 예측하는 걸 잘합니다. 상승했으니까 다음도 상승할 거라 있고 예측하죠. 하지만 단타 매매는 반대로 해야 합니다. 상승하고 나면 그 다음은 상승이 아니라 조정입니다. 만약 상승 다음에 상승이 나온다면 우리는 조건 검색식에서 상승하는 종목만 찾아다니면 됩니다. 상승한 종목 찾아서 매수하면 다음 차트도 상승 캔들이니까 쉽게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승 캔들은 찰나의 순간에 나오고 그 다음은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승 캔들을 발견하면 기회가 날아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하는 일은 상승하지 않은 차트에서 앞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조정을 거치고 있는 종목이 상승할지 맞춰야 하는 겁니다. 조정을 거치고 있는 종목은 정말 많죠. 그런데 상승하기 위해서 조정을 거치는 건지 그냥 횡보하는 건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횡보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면 그냥 횡보하다가 끝나는 것이죠. 기다리던 양봉 캔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봉이 나올 주식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상승하기 전에 상승할 종목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주식 투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스캘퍼는 상승한 다음에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상승하기 전에 매매하는 겁니다. 양봉 캔들 가려놓고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 맞춰보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맞출 수 있을까요? 난이도가 높은 작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HTS를 키고 매매를 하면서 착각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상승한 종목을 쉽게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HTS에서 제공해주는 종목 발굴 창을 사용하면 급등하고 있는 종목은 하루에도 수십 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을 찾는 게 쉽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왜? 많이 보거든요. 오늘은 이 종목이 가는구나. 오늘은 저 테마가 가는구나. 오늘의 주도주는 이거구나. 상승하고 있는 양봉 캔들이 보이니까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나고 나서 보는 거죠. 지나고 보면 모든 게 자명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건 상승하는 종목을 찾고 지켜보면서 진단하는 건 매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매매는 상승하기 전에 매수하고 상승하면서 내 판단이 맞았다는 걸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오늘의 주도 테마를 미리 잡고 매수한 다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오늘은 이 테마가 가는 날이었구나 확인하는 겁니다. 테마가 상승하는 걸 보고 오늘은 이런 테마가 강력하구나 뒤늦게 아는 건 매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한정기술도 현 상황에서 보면 1차 상승 파동과 2차 상승 파동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고수며 주린이며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장 초반에 한정기술이 강력했다고 말할 겁니다. 오늘은 한정기술의 시세가 좋았다고 알 수 있죠.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지나온 차트의 궤적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아는 건 정말 싫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아는 게 쉽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건 지나기 전에 현재 시간을 실시간으로 맞출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방금 마우스 커서로 매수 호가창을 가리켰는데요. 이건 여기서 매수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눌림 자리라는 것이죠. 지나고 보면 제 판단이 맞았다는 걸 또 한 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매수하지 못했느냐? 이미 풀베팅 상태라 더 매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돈이 있었다면 더 매수했을 겁니다. 불타기죠. 눌림에서 불타기 하는 겁니다. 눌림 매매도 계속해서 연습하면 차트상 그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고 호가창을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종목만 바뀔 뿐 매일 똑같은 일들이 주식시장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을 깨달은 트레이더는 정말 돈을 쓸어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공부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한정기술은 2차 파동이 나올 때까지 이렇다 할 만한 뉴스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자력 태머가 강세라는 뉴스 기사 정도만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뉴스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브라질 뉴스였죠. 처음에 브라질 뉴스를 보고 나서 든 생각은 이거 뉴스 내보내려고 여기까지 상승시킨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로 나온 재료의 크기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제 생각과 다른 투자자들의 생각도 비슷했나 봅니다. 원래 뉴스가 나오면 순식간에 시장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급등해야 하는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반응이 없는 걸 보고 곧장 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곧장 팔아야 하나? 하지만 조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3차 파동까지는 봐야죠. 9시 29분에 나온 브라질 전력난 해소를 위한 원전 추가 증설 소식 뉴스 기사를 보고 나서 든 생각은 이거 하나였습니다. 이번 상승에 이제 매도해야겠다. 이거 재료가 추가로 더 가기에는 약하다. 저번에 중국 원전 150기 정도로 나와야 추가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브라질 전력난 해소는 이전 뉴스보다는 약한 느낌이었죠. 그래도 뉴스 기사가 적절한 시기에 나왔고 1차 상승 파동과 2차 상승 파동도 예쁘게 나온 상태라 수급이 들어오면서 3차 파동까지는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못 갈 이유도 없습니다. 명분만 있다면 주가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전부 맞아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수급을 땡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나서 차트 자리도 만들어졌고 뉴스도 나왔고 VI까지 달려가면 됩니다. 단지 재료의 크기가 약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도하기로 결심합니다.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까지 나왔으니까 더 기다릴 것도 없죠. 파동으로 보나 차트로 보나 뉴스 재료로 보나 VI로 보나 매도가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뉴스 기사 나오자마자 급등한 게 아니라 다음 캔들에서 뒤늦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력한 뉴스가 아니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매도 관점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뉴스가 나오면 곧장 달려나가야 하는데 뜸을 들였다는 겁니다. 왜 뜸을 들였을까? 그건 애매했기 때문이었죠. 트레이더들은 정말 빠릅니다. 뉴스가 나오면 곧장 반응하죠. 고수들은 좋은 차트 자리에서 매수 주문을 준비해 놓고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뉴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공개가 되고 나니까 했던 것이죠. 이걸 매수 땡겨야 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순간 뇌정지가 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캔들에서 그래 일단 자리가 만들어졌고 뉴스도 나왔으니까 일단 매수 땡겨서 VI까지 도달시켜 보자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VI까지 도달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한번 슈팅이 나오고 고점 신호가 보이면 이제는 매도하려고 준비합니다. 내가 재료는 약하다고 생각해도 실제로 주가는 잘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뉴스는 참고 정도만 하고 실제로 시세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차트와 호가창을 보면서 매수 강도를 지켜봐야 하죠. 매도가 강한지 매수가 강한지 느껴야 합니다. 만약에 한전기술이 더 치고 나가지 못하고 힘이 다한 게 느껴지면 이제 고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뉴스 기사를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세가 약하다는 걸 통해 뉴스의 재료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뉴스는 대충 제목만 봐도 됩니다. 내가 뉴스를 바라보고 느낀 관점과 시세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시세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뉴스 기사는 별로라고 생각해도 투자자들이 굉장하다고 생각하면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상승할 건데 나는 매도한다? 그러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시세에 순응해서 나도 매수하고 홀딩해서 그 수익을 맛봐야 합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는 참고 정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뉴스와 나의 분석을 너무 맹신하면 수익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HLB를 많이 분석하다 보니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웬만한 뉴스 기사는 곧장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게 굉장한 뉴스가 맞는가 싶은 재료에도 상한가를 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뉴스 기사는 명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또 반대로 이게 굉장한 뉴스가 맞는가 싶었는데 상승하다가 쭉 흘러내린 종목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냥 시세에 순응해서 매매하면 됩니다. 주가가 상승하는데 뉴스가 나오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침없이 매매를 할 때 뉴스 기사를 통해 재료 정도는 노출되어야 많은 트레이더들이 몰려들겠죠. 만약 재료가 없는데도 매매가 이루어지면 이건 주가 조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 정도는 공개된 상태로 트레이딩이 이루어지는 게 주식시장인 것 같습니다. 재료를 노출시키고 그 안에서 마음껏 사고 팔고 등락을 만들고 파동을 만들고 노는 것이죠. 이렇게 한전기술을 파동의 첫 구간에서 매수하고 파동의 끝 구간에서 매도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